김용민 상생을 오늘 영입해서 전략공천 발표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다발 네. 제가 김용민 교수의 영입을 환영하면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 꽃다발이 두 배나 크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낙공수의 PD이면서 또 진행자를 하고 계시는 시사평론가이십니다. 1000만 명의 시민들을, 1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매주 만나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슈를 가지고 시사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서 우리 김용민 교수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 김용민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4월에는 반드시 모토로 만들겠습니다. 당도, 또 농원도, 국민도 함께 오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년을 기념하겠습니다. 반드시 끝장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명의 당선자들이 감사합니다. 청년 비례대표 경선이 끝나서 4사람의 청년 비례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등을 한 한 분은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 최고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대에서 우리 안상현 또 정은혜 또 하나는 여성분이 있는데 지금 강정마을에서 며칠째 묵으면서 강정마을을 지키려고 그곳에 계셔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국회에 들어와서 일할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도전했지만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넓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사탕을 전달을 했고요. 뭐 오신 김에 최고위원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허그를 한번 각자. 네. 우선 우리 청년 비례대표가 우리에게 락파티라는 입법과제를 저에게 큰 책으로 묶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거는 정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들이 19대 국회에 들어오면은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져서 제가 한번 허그를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기획합니다. 한명숙 대표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과 또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야권연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반드시 뭉쳐서
4.11 총선과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만들어낸 이 야권연대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질책, 국민들이 저희에게 더 잘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의 위기를 야권연대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겠습니다. 어제는 야권연대 그리고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야권연대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야권연대 공동선언은 우리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권연대 범시민이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대이기 때문에 강령 정책 기조와 그리고 각 공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의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결국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의 특권층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온 국민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희망 2013 그리고 승리 2012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전과 이 약속을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4.11 총선은 과거 세력의 연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느냐의 역사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흔들림 없는 연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만든 1대1 구도는 국민 대 오만한 권력, 국민의 행복 대 민생 파탄의 권력의 1대1 구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승리의 주역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빠졌던 국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국민과 서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는 새로운 시대에는 국민과 중산층과 서민과 그리고 부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국민에게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야권연대 공동선언을 통해서 발표한 이 함께 잘 사는 함께 하는 행복을 향해서 새 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청와대, 총리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가히 한국판 워터게이트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권 차원의 범죄 은닉은 점입 가경입니다.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검찰의 구형을 맞춰주겠다는 등 취업 알선과 검찰의 사전 조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회유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범죄 집단의 뒷거래와 흡사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윗선, 특히 몸통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조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말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한
대범한 조작을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참 이명박 정권은 겁도 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을 이렇게 용이하게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님 멘토 등 측근 비리에 할 말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뻔뻔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모두 은폐 조작이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도 너무 막 가는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합니다. 염치를 모르는 무도한 정권입니다. 이젠 청와대가 그 어떤 해명을 해도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범죄 은닉의 공범인 청와대와 검찰은 이제 수사 대상일 뿐입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 차인 현재 우리 국민의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현재 7.86%로 2006년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인 912조를 기록했고 국민 1인당 환산하면 1,834만 원의 가계부채를 빚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먹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엔겔계수 역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14.18%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747 공약은 거꾸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참혹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지속된 대기업 프렌들리 부자 감세 경제정책이 초래한 잔인한 결과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 가장 시급한 국가 경영 과제입니다. 정부가 1%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는 엠비노믹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99%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만이 파탄난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 1% 부자 증세를 이번 4월 11일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됐습니다. 박근혜만한 정치인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티즌이 매우 시끄러웠고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대선 이후에 살려달라는 발언 같다. MB = 박근혜의 동반 자폭 발언 같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만한 정치인 없지요. 박근혜 위원장은 참 편리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는 듯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MB 대통령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첫째,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총선용 사과 발언이 그렇습니다. 인혁당 사건, 유신 사태, 반민주화 독재 속에 상처받거나 희생된 영혼들이 마치 무슨 산업재해 피해 입은 사람처럼 취급돼서야 되겠습니까? 집안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어도 강아지 주인이 끝없이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둘째, 과거와의 단절을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왕의 남자 이재호 공천에 침묵하면서 MB와 미로를 즐기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찌 보면 이미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동생 박지만 부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발언, 이때부터 참 편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셋째는 부자, 재벌, 세금 줄이는 줄푸세 공약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단 한마디도 없이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말과 빈 공약만 늘어놓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박근혜 복사기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작 새누리당에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줄푸세 공약을 만든 경제학자이거나 재벌개혁 반대론자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공수표입니다. 새누리당에 계시는 김종인 박사 참 안됐고 추워 보입니다. 참 편리한 정치인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MB 근해노믹스의 결과가 낳은 치솟는 기름값, 치솟는 전셋값, 치솟는 물가에 대한 입장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MB 근해노믹스의 결과는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 경제 파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보수 언론이 총선의 쟁점을 이러한 서민 경제 파탄, MB 정권 심판에서 옮기려 해도 서민들의 삶은 그저 팍팍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임론에서 MB 근해노믹스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반값 생활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검찰과 낙검수, 검찰과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검찰을 둘러싸고 쳐져 있는 이 전선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도 이러한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고 의견 충돌이 있어 보입니다.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낙검수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검찰이 발끈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적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을 열심히 수사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홍준표 의원이 흔들었던 가짜 편지인 줄 그 당시에 검찰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수사 발표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가짜 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있었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오늘 MB 비리특위 오후 2시에 인간인 사찰과 관련된 추가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경찰이 잘못한 것은 검사가 다 부족하고 조사하고 검찰이 잘못한 것은 경찰이 다 조사하자라고 참으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따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수사, 기획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위 노정현 씨로부터 받았다는 100만 달러에 대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 경모 씨가 요구한 적도 받지도 않았다라는 진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이 세 번째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제1야당의 대표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역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사안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겠다고 하면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하십시오. BBK 수사하십시오. 형님과 국회의장 철저히 하십시오. 왜 자기들 것은 보호하고 종결된 전직 대통령의 따님 제1야당의 대표 죽이기를 계속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조현호 경찰청장이 말한 대로 검찰은 경찰이, 경찰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참으로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마시고 제1야당 대표에게 내리는 공작을 중단할 것을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당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경선이 막바지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 오늘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후보자라 투표인단에 신청한 그분들이 진짜 협력을 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투표로 20, 30대의 정치적 관심은 성공시켰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결코 만족을 못하고 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심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보도되는 거론되는 인사들이 만약 비례대표로 선정된다고 하면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나 비례공심위원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서 이번만은 모든 것을 떠나서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례대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시내 도처의 복지, 일자리,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아니면 통합진보당이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른바 정책의 중도화 경향, 수렴화 현상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흉내내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푸세의 폐지 없는 복지, 이것은 기만이고 거짓이고 더 혹독하게 표현하면 악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끝까지 99%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그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99%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99% 도시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99% 임금 노동자의 정리해고 없는 나라, 또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겠습니다. 99% 서민과 중산층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유상 보육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FTA를 전면 반대하는 이유도 99% 국민의 그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바로 이것이지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역시 99%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99%의 동의가 있어도 최후의 순간까지 1% 소수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무자비하고 느닷없는 발판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강정마을에 대한 공세, 이것에 맞서 싸울 뿐입니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안보가 아니라 바로 안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에 맞선 싸움입니다. 다시 강정마을의 본질이 민주주의에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윤인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 행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6개국의 나라들의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여성들이 모여서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에 구리원전 1호기가 10분 이상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야권연대 정책 협상을 통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리원전 1호기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런 노후된 원전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리 이루기의 중대사고에 대한 늦장 대응에 대해서 사고를 은폐한 한수원과 관리감독을 소리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의 원전 정책에 따라서 설계 수명이 종료되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리 이루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